상호 인덕턴스가 있다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입력 임피던스분의 출력 임피던스인데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입력 전압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입력 전압이. 그러니까 결국은 입력 전압은 V1이잖아요. V1을 가해서 V2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V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에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이 있어요. 자기 인덕턴스 L이. 걔가 되죠. 출력 측에는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이 전압이 L2에 의해서 전압 V2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도결합 회로죠. L2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력 측에 대해서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출력 측 전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유도결합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I1이 흘러서 그 I1에 의해 가지고 상호 유도되어서 전압 V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출력 측에 걸려있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SM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자, 전달함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R 플러스 SL1, SM의 형태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숫자를 집어넣어야겠죠. 이러한 숫자들이 주어졌어요. 이 숫자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M은 얼마입니까? M. 상호 인덕턴스 M은 0.4라고 주어졌네요. 저항 R은 얼마냐? 10입니다. 10. L1은 0.4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원하는 답이 돼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분모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0.4로 나눠주면 되겠죠. 0.4로 나눠주면 어렵지 않아요. 0.4로 나눠주면 M이 0.4 다음에 L1이 0.4니까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0.4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S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S만 남겠죠? 10을 0.4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그럼 걔가 얼마 나와요? 25가 나오죠. 그러니까 S만 남고 S 플러스 25의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L2를 출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L2는 유도결합회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V2가 나타나는 건 L2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상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입력 전압의 위상은 출력 전압의 위상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렇게 보세요.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입력입니다.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R1, R2, SL.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출력. 입력은 Zi라 그러고 출력을 Z5라 그러면 R2, SL이 되겠죠. 위상을 비교해보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실수와 허수로 놓으면 돼요. 실수와 허수로 놓으면 돼요. 자, SL이잖아요. J오메가잖아, J오메가. J오메가인데 J오메가로 보면 플러스 쪽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J오메가죠. 여기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럼 여기가 R1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 R2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까지가 R1의 값, 요까지가 R2의 값이라고 보죠.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J오메가는 여기에요. J오메가. L이죠. 그러면 입력은 R1 플러스 R2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가 입력 임피던스가 되겠죠. 얘가 뭐가 돼요? ZI가 되죠. 그 다음에 L은 그대로거든요. L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R1만으로 가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Z 출력이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줄어들잖아요. R2만이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바꿔줘야 맞겠네요. 여기가 R2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R2, 여기까지가 R1이죠. R1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결국은 위상관계가 이렇게 갈수록 플러스 위상이고 이렇게 갈수록 마이너스 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고요. 여기가 90도잖아요. 여기 180도, 여기 270도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출력의 위상이 더 앞서고 있죠. 출력의 위상이 실수값이 작아짐을 해서 출력의 위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럼 입력의 위상은 어떻게 돼요? 뒤지고 있죠. 출력의 위상에 비해서 입력의 위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뒤지고 있는 거죠.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문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세요. 회로에서 입력의 위상은 물어보죠. 입력의 위상은 출력의 위상과, 그러니까 입력의 위상을 물어봤으니까 뒤진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출력의 위상은 하고 물어보면 이제 이건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상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보상기 회로 기억하십니까? 진상보상 회로에 대한 조건 기억하시죠? 이렇게 놨을 때 무엇이 큰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밑에 게 커야 돼요. 분모가 커야 돼요. 진상보상기에 대한 조건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건데요. 미분방정식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방정식 요게 그 답이 되겠죠. 다음에 시간 지연 요한을 포함한 어떤 특정 제어계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 제어계의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달함수가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요게 표현이 되죠. 요게 이제 시간 지연이잖아요. 그럼 이건 2의 마이너스 ts라고 하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 돼요. x의 2의 마이너스 ts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x하고 곱해져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해 보세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당연히 xs인데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들어가 있는 답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답을 보면 마이너스 ts가 돼야 되거든요. 그 플러스 ts는 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것도 답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ts가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얘밖에 없죠. 1번.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고 시간 지연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임펄스 응답.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한 것이 임펄스 응답이잖아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바로 전달함수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요거라면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S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사인이니까 뭐가 와야 돼? 오메가가 와야죠. 그러니까 요것이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임펄스 응답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고 하고 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력하고 출력 관계에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력을 갖다가 CS라 그러고 출력을 뭐 YS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CS분의 YS다 뭐 이렇게 된다면 입력의 값을 이렇게 곱해서 집어넣었을 때 입력이 뭐가 된다? 임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펄스는 델타 t가 되는데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출력하고 전달함수하고 똑같아질 때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고 그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걔가 전달함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어떤 제역의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미분 방정식. 사인이거든요, 사인. 사인입니다.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인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나오잖아요. 전달함수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인이니까 S자승 플러스 1이잖아요. 오메가가 1이죠. 1이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XS분의 XS분의 얘가 뭐가 되죠? YS가 되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결국 이거를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XS, YS는 하고 구하는 게 좋겠네요. YS에다가 뭘 곱해줘요? S자승 플러스 1을 곱해주고 이거는 XS가 되겠죠. 1이니까요.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게 같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고 얘를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S, 이게 미분이죠. 그러니까 dt에다가 d, 제곱의 제곱이 되겠고요. s니까 그냥 y, yt가 되면 되죠. 시간의 함수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ys죠? 그럼 yt가 되겠죠. xs죠? 이거는 xt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게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값을 역으로 이제 이렇게 구해내게 되죠.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 이걸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맞게 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한 값은 뭐가 돼요? 당연히 얘가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죠. 이게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겠죠. 그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그 내용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도 문제에 죄어진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두 개가 직렬이죠? 그러면 곱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등가 전달 함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지금처럼 아까처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피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형태로 기본식을 하고 여러분들 보라 그랬죠? 이러한 형태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공식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블록선도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는 값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인데요. 자, 1 마이너스에서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앞으로 향해서 가는 경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피드백 경로 이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달함수가 돼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런 회로가 있다면 전향 경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을 잠깐 지우고 전향 경로를 표현해 볼게요. 전향 경로는 어떤 거냐면 R에서 C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R에서 C로 가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되죠? 갈 수가 없어요. 전향 경로에 그 안에 이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죠? 요게 하나 있죠? 전향 경로 이득은 GS가 돼요. 다음에 피드백 경로를 한번 보죠. 피드백 경로는 이렇게 돌아오는 걸 요걸 피드백이라 그러죠. 돌아오는 걸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 돌아오는 거 피드백에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GS도 있고 HS도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GS하고 HS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피드백 경로에 있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전향 경로 이득 피드백 경로 이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인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그걸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예요.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부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다. 지금 보여주는 이 부분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 경로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 경로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GS, HS가 되겠죠. 전향 경로 이득은 뭐만 있어요? GS만 있죠.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 함수가 돼요. 따라서 얘도 지금 요게 이제 그 동일한 값이 나왔죠. 얘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전달 함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1 마이너스 피드백이죠. 피드백분의 전향 경로 이득인데, 자, 피드백이 있어요, 없어요? 피드백이 제로입니다. 피드백이 제로고 전향은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G1과 G2에 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G1 곱하기 G2가 되죠. 그러니 얘는 뭐만 있어요? 1분의 G1, G2가 되니까 1분의 G1, G2가 되니까 뭐가 돼요? 그냥 G1, G2가 되겠죠. 그냥 G1, G2가 되겠죠.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하세요.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이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향 경로를 한번 찾아봐요. 전향 경로는 R에서 C로 가는 경로인데 피드백은 화살표 방향대로만 찾으면 돼요. 피드백이 없고요. 피드백은 필요 없어요. 전향만 찾아요. 첫 번째.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G죠. 그러면 전향 경로 이득은 어떻게 돼요? 전향 경로 이득은 G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H만 있죠. 피드백 경로. 피드백 경로는 H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호를 보니까 무슨 부호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어요. 따라서 전달함수 GS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부호가 반대가 되면 돼요. 피드백은 H고 전향 경로는 G죠. 피드백은 H고 전향 경로는 G니까 지금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네요. 간단하죠?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그림과 같은 회로의 종합 전달함수를 구해보세요. 역시 피드백 회로입니다. 그러면 전향 경로는 이렇게 가죠. 뭐만 있어요? G1이고요. 피드백 경로는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뭐죠? G1, G2가 되죠. 따라서 전달함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 주어졌으니까 G1, G2분의 전향 경로는 뭐가 돼요? G1이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기본식을 뭐라고 했다고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 뭐 이거요? 피드백 경로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얘는 신호 흐름 선도도 마찬가지고 블록 선도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찾는 요령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겨요. 결국은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달함수는 결국 결론을 보면 분자잖아요. 분자. 분자는 전향 경로 이득이에요. 전향 경로, 앞으로 향하는 경로에 있는 이득이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항상 부호 반대죠. 피드백 경로 이득이에요. 그러면 전향 경로만 찾아요. 다시 말해서 분자만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향 경로만 찾아보면 전향 경로는 피드백 되는 것은 이거는 경로에 포함될 수 없죠.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전향 경로가 R에서 C로 가는 게 그럼 뭐밖에 없어요. G1, G2가 전향 경로 이득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G1, G2만 곱해지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G1, G2만 곱해지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거 두 개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부호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피드백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자, 둘 다 플러스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몇 개 있나 보세요. 피드백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피드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피드백이 몇 개예요? 피드백이. 두 개 피드백이 존재하죠. 요거는 피드백이 한 개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긴 더하기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 안 해도 전향경로 이득 보니까 2번 아니면 4번인데 피드백 한 개밖에 없어. 피드백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답 아니야. 전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답은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문제도 지금 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전향경로를 보면 전향경로는 G1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는 G1만 있어야 돼. G1만 있어야 되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죠. 플러스 들어가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야. 계산 안 해도 몇 번이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계산 안 해도 답이 3번이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정리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블록 선도가 서로 등가래요. 서로 등가래요. 그때 A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회로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전향경로 이득은 A가 되고요. 돼 있죠? 또 전향경로는 요것이 있고 또 요것도 전향경로네요. 두 가지 전향경로가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얘는 피드백이 없고 전향경로 이렇게 되네요. 두 가지 전향경로가 있어요. 따라서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1분의 A하고 더하기 1이 되죠. 여기는 1이잖아요. 여기는 A잖아요. A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하고 같으냐? 좌측의 그림 A 이 부분하고 같은 거니까 식을 세워보면 S 플러스 4, S 플러스 3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A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죠. A는 S 플러스 4, S 플러스 3의 빼기 1이 되겠죠. 3의 빼기 1이 되잖아요. 통분해주면 되겠죠. 통분해주면 S 플러스 4가 되고요. S 플러스 3의 마이너스 S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걸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S 플러스 4분의 뭐가 나와요? S 플러스 4분의. 자,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답은 1번이 되죠.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전향 경로가 몇 개 있나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를 보면 피드백은 하나도 없죠. 전향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향 경로 첫 번째 전향 경로는 이렇게 가는 뭐가 있죠? G1, G2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전향 경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전향 경로는 여기서 이쪽으로는 못 가죠. 그럼 여기서 못 가요. 그럼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요?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결국은 두 번째 전향 경로는 G2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향 경로는 어떻게 돼요? 화살표 방향대로만 가면 돼요. 세 번째 전향 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뭐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결국은 1 플러스 G2 플러스 G1, G2예요. 전향 경로의 이득이 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겠죠. 1. 그것은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얘는 B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입력이 두 개예요. A가 입력이고 B가 입력일 때 출력이 C잖아요. 전체적인 전달 함수를 구하래요. 숫자로 주어졌어요? 훨씬 쉬워요. 숫자로 주어지면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 B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란이라고 그래요. 외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전달 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돼요. A분의 C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B분의 C를 구하면 돼요. A분의 C를 하나 구하고 B분의 C를 하나면 구해서 그걸 더해주면 종합 전달 함수가 돼요. 자, A가 입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향 경로 이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3, 5, 15죠. 그 다음에 피드백 경로 이득은 이렇게 가는 거죠.
15에다 4를 곱해주네요. 15에다 4를 곱해주면은 60이 되죠. 그런데 1 플러스 60이 되죠. 왜? 여기 부호가 뭐가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게 첫 번째예요. A에서 C까지. 그러니까 61분의 15. A에서 C까지 가는 전달함수는 61분의 15예요. 다시 이 부분 B에서 C로 가는 부분을 한번 봐요. B에서 C로 가는 전향 경로 이득은 이렇게 가죠. 5입니다. 5. 피드백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게 피드백이네요. 얼마죠? 역시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러니까 60이죠. 1 플러스 60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61분의 5하고 61분의 15가 돼요. 결국은 전체적인 종합전달함수는 어떻게 돼요? 61분의 15에다가 61분의 5가 되니까 61분의 20이죠. 61분의 20이요. 계산해보면 뭐 대략 0.33 얼마 나오겠죠? 그러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블록선도 그리듯이 신호흐름선도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이제 RC에 대한 회로 조금 전에 그림 그 그림이 뭐였어요? RC 회로였잖아요. RC 회로 이렇게 RC 회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 I를 구했죠. VI 다음에 V0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게 VI-V0가 돼서 R로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구해지고 그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V0 값 구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SC분의 I였죠. 여기서 I를 구해서 IS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그림이 24번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방정식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알겠죠? 똑같은 거죠.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알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뭐 그렸던 거하고 블록선도 그렸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르지 않잖아요. 달라요? 아니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신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 I, 즉 VI에다가 V0를 빼준 것만큼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I에다 E0를 빼준 것만큼이 똑같죠. 그 E0가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그리면 돼요. 이 I에다가 전개해 보세요. R로 나눠줘요. 똑같은 식이죠. 이 I에다 R로 나눠주면 요게 되겠죠. 요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요것도 빼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거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그 식이 요 밑에 식이 나오는 건 알죠? 요렇게 되는 건 알죠? 그럼 요거는 이거 신호 마이너스 어떤 신호가 마이너스 되죠? 여기서 들어오는데 하나는 플러스 신호고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신호죠. 그게 이제 I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EI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뭘로 나눠줘야 돼요? R로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에 E0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R로 나눠주는데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R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게 I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그림이 요 그림이라는 거죠. C는 I에다가 SC분의 1을 곱해줘야 E0가 되죠. 그러니까 I에다가 SC분의 1을 곱해줘야 E0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결국은 E0하고 EI하고 관계를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E0잖아, E0. E0에다가 R분의 1을 해야 이제 여기 전류 I가 나오겠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성을 해보자. 그 두 개를 합성하는 거죠. 여기다가. I에다가 I잖아요. CS분의 1 곱하면 E0가 되죠. 그리고 E0를 R분의 1로 I로. 그럼 이런 피드백 회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회로로 그려줄 수 있을 때 이게 신호흐름 선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하기도 좀 어렵죠. 근데 문제는 한번 나왔어요.
이 회로에 대한 신호 흐름 선도를 그려라. 지금 그림을 그린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거, 뭐 신호 흐름 선도를 그리는 거, 이거는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신호 흐름 선도를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달함수란 얘기죠. 그럼 전향 경로만 보세요. 전향 경로. 1, x, 1, 하나 있죠. x1, 또 1, x2, 1. 전향 경로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분자에는 이게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분자에는 이거 되네요.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답 아니에요.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만 봤어요? 전향 경로 이득만 봤어요. 피드백은 안 했어요. 근데 피드백 해봐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피드백은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럼 그건 당연한 거죠. 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되는 건 당연하니까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전향 경로를 보면 1, 2, 3, 1이에요. 그러니까 2, 3은 6이 되겠죠. 6밖에 없네. 자, 6 있는 거 어디 있어? 6 있는 거. 답 4번이에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찾을 수만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때요? 쉽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신호흐름 선도가 나왔던 또 블록 선도가 나왔던 전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 공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메이슨 정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세요. 그림에서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전달함수는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이득이죠. 피드백 경로에 있는 이득의 곱해, 이득들이 있다면 그걸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전향 경로. 전향 경로 이득이에요. 뭐 그것들이 여러 개 있다면 합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향 경로 이득이고 피드백 경로 이득이고 부호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부호를 바꾸란 이야기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전향 경로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향 경로. 1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게 전향 경로죠. 피드백이 두 개가 있어요. 피드백은 있는데 일단은 전향 경로만 보시면 돼요. 전향 경로. 전향 경로는 1, 2, 3, 4가 이득이죠. 전향 경로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전향 경로 이득은 얼마예요? 24입니다. 피드백 경로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자, 피드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피드백 되죠. 그렇죠? 그 피드백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 이렇게 피드백이 있죠. 피드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따라서 우린 이 피드백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은 분자는 24예요.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드백은.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어떻게 돼요? 24가 되고 1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야? 18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8이 되죠. 이렇게 피드백이 두 개가 들어가죠. 피드백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27이 되죠. 27. 여기는 얼마야? 24가 되죠. 자, 어느 게 답입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충분히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전달함수 구하는 거예요. 신호흐름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지금도 이러한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먼저 전향 경로부터 살펴보세요. 전향 경로는 A, B, C, D, E가 전향 경로죠. 피드백 경로는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답에서 A, B, C, D, E가 들어가야 돼요. A, B, C, D, G가 돼 있죠. 답이 아니죠. A, B, C, D, E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몇 개 있나 보세요. 피드백이 이렇게 하나 있죠. C하고 G 마이너스 되겠죠. 피드백이 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그 피드백은 얼마예요? B, C, D, F가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되겠죠. 왜? 피드백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피드백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피드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C하고 G가 있고요. B, C, D, F가 있죠. 피드백이 무엇인지 이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신호흐름 선도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향 경로를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는 A, B, C, D가 되죠. 나머지는 피드백이고요. A, B, C, D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이렇게 돌아오는 게 C2인데 마이너스 돼 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B, C, F죠. 이건 마이너스죠. B, C, F는 얘는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C2 1 플러스 C2가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B, C, F가 되고요. 위에는 뭐가 돼야 돼요? A, B, C, D가 돼야 되겠죠. 요게 전달함수 값이 되겠죠. R분의 C. 그래서 지금 보면 피드백이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고 하나는 그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호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부호가 플러스로 일치되는 것은 답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봐도 답은 뭐예요? 답은 3번이 되어지는 거죠. 3번이 되어지는 거죠. 요거는 부호가 반대로 돼 있죠. 간단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전향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전향 경로는 1A, B, 1이죠. A, B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1, C, 1이에요. C가 있죠. 전향 경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피드백은 D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피드백인데 전향 경로가 AB 플러스 C가 돼야 돼요. AB 플러스 C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전향 경로에 이렇게 속하지 않는 피드백이 하나 있어요. 전향 경로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피드백이 하나 있죠. 얘가 특별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 하나만 특별히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피드백이 있다면 메이슨 정리에 의해서 답이 이게 아니에요. 피드백이 어떻게 되죠? D니까 마이너스 D가 돼야 되죠. D니까 마이너스 D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가 더 곱해지는 거예요. D니까 마이너스 D가 되는 게 하나가 더 곱해지는 거예요. C에다가. 이게 이 C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C의 전향 경로, C의 경로죠. C의 경로에 포함이 안 돼요. C의 경로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D가 있죠. 그러니까 C에다가 1-D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경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됩니다. 이런 게 하나 더 추가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곱해져야 돼요. 보통은 그냥 이거였죠. 근데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C였지만 C에 1-D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위에 분자만 보면 얘는 플러스 D가 되니까 틀렸고요. 얘는 AB만 되니까 틀렸죠. 1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드백은 마이너스 D가 되죠. 피드백은 마이너스 D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어렵진 않아요. 다음 연산기구의 출력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적분기입니다. 적분기. 그렇죠? 연산정복기의 적분기에 그래서 적분 인테그랄의 신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기가 보면 다 인테그랄이죠. 입력 전압을 인테그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니에요.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뭡니까? 인테그랄 하죠. 요거까지는 다 맞죠. 입력 전압을 인테그랄 하죠. 근데 R과 C가 있어요. R과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분할 때는 어떻게 돼요? C분의 1 인테그랄 IDT죠. C분의 인테그랄 IDT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가 맞는 게 뭐예요? C분의 1 인테그랄 IDT에 대한 형태. 적분이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얘가 되겠죠. 뭐 전류는 R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RC분의 1이 되죠. 항상 뭐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건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형태의 적분기에 대한 표현이 바르게 표현된 거예요. 이런 정도. 또 여기 보면 요거는 아까 봤죠. 기억납니까? 자, 이 연산증폭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뭡니까? 답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되겠죠. 저항비에다가 곱해주는 형태.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요거 이제 저항이 뭐예요? 하나만 보면 되죠. 하나만 보면 되죠. 여기에서 저항 하나만 보면 돼요. 요거 없다고 보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없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동일하게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정리하세요. 그런 걸 물어봐요. 얘는 이제 2개짜리잖아요. 2개짜리.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뭐 요거 들어가면 이건 답이 아닌 건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저항비가 들어가죠. 저항비. 응? 저항비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임피던스 B가 들어가면 되겠죠. 임피던스 B가 들어가면 되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가 되죠? 1분의 1, 2분의 2가 돼야 되죠?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2, 2예요. 이거 틀린 거죠? 어차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우리가 똑같은 형태만 찾아내면 돼요. 연산증폭기에 대한 출력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출력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관련도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인 문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죠. 자, 그림 같은 이러한 피드백 지역에가 있어요. 이걸 이제 블록선도라고 그러죠. 이러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전향 경로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있죠. GS가 전향 경로예요. 마이너스 되죠. 피드백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되니까 피드백은 플러스가 되죠. GS가 플러스로 되면 돼요. 피드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즉,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되고 GS가 되겠죠. 여기도 GS가 되겠죠. 이것이 RS분의 CS에 대한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얘도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향 경로를 봐야 돼요. 전향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의 전향 경로를 보면 결국은 G1, G2가 되죠. 그럼 G1, G2가 들어가니까 전향 경로만 보면 얘는 답이 아닌 건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피드백을 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와요?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오는 건 답이 아니죠. 그러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풀어도 어차피 답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요 두 문제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 문제네요. 요 문제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냐, 가로 안에 들어갈 걸 뭐냐, 이건 물어봐요. 그럼 전달함수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달함수를 두 개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고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서 비교라는 얘기죠. 비교. 첫 번째 그림은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해져요? 전달함수는. 이건 뭐 좀 복잡해지겠죠. 한번 그대로 한번 구해보죠. 뭐. 자, 전향 경로는 뭐가 있어요? 전향 경로는 s 플러스 1, 1이 되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이게 전향 경로죠. 전향 경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되죠.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의 전체적인 곱이 피드백이 되죠. 그러니 s 플러스 1 곱하기 s1 곱하기 뭐예요?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게 전향 경로죠. 전향 경로는 어떻게 돼요? 갈로에다가 곱하기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갈로에다 곱하기.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피드백은 역시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가 되고요. 결국 뭐가 돼요?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죠. 요게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교해보니까 뭐가 없어져야지 돼요. 비교해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S 요까지는 같잖아요. 그러면 요게 S 요거 S 플러스 2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S 플러스 2가 없어져야 되니까 1분의 S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약분시켜 버려야 되겠죠. S 플러스 2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두 식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S 플러스 2예요. S 플러스 2. 여기에 들어갈 것은 S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두 개가 어떻게 되죠? 두 식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두 식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진 않죠. 두 식이 같아져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각각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복잡하죠.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향 경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향 경로는 피드백이 두 개가 있고요. 전향 경로는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G1, G2 하나밖에 없죠. 피드백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피드백이 있는데 그건 G2죠. G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피드백이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피드백이 있네요. G1, G2, G3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뭐로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향 경로가 G1, G2예요. 그러니 G2, G3, G1, G3 이거는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두 개가 있는데 부호가 달라져야 되겠죠. 부호가 같은 건 답이 안 돼요. 부호가 달라져야 돼요. 부호가 달라져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답이 되어지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개념 잡히죠? 자, 이것도 복잡해 보이죠? 할 수 있어요. 전향 경로만 찾아보세요. G1, G2, G3죠. 피드백은 두 개가 있어요. G1, G2, G3가 뭐예요? 전향 경로예요. G1, G2, G3가. 그러면 요거 답 아니고요. 요거 답 아니고요. 요거 답 아니죠. 얘만 답이네요. 뭐 끝났네요. 얘는. 나머지는 찾아볼 거 없네요. 마이너스 피드백은 플러스 피드백이 되는 거죠. 반전돼야 되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향 경로만 찾아보세요. 전향 경로는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죠. 2하고 4하고 하니까 얼마요? 8이 되죠. 8. 그게 하나 있어요. 또 전향 경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전향 경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얼마예요? 5하고 4니까 얼마죠? 그래서 얼마야? 이게 전향 경로 이득의 합이 되죠. 28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죠. 뭐 나머지 밑에 5는 피드백은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나와 그냥 이게.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게 피드백이니까 1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 4니까 5가 분모가 되겠죠. 그럼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향 경로만 찾으면 앞으로 향해서 가는 길만 찾으면 되돌아오는 것 말고 앞으로 가는 것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합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1 플러스 4분의 얼마요? 2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되죠? 자, 블록선도인데요. 이렇게 값들이 주어졌어요. 그때 H2를 구하래요. H2. 그러면 자, 계산해 봐야 돼요. 입력이 25고요. 출력이 얼마입니까? 출력이 50입니다. 그러면 R분의 C는 얼마야? 25분의 50이에요. 즉 2라는 거죠. 전달함수가 2가 되는 거죠. 자, 전달함수를 구해볼까요? G1은 1이겠죠. H1은 얼마야? 5입니다. 근데 문제는 H2가 뭔지 몰라요. H2가. 그러면 전달함수 전달함수 R분의 C라 그럴까요? R분의 C. 이거는 2잖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전향경로. 전향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뭐밖에 없어요? 1이야, 1. 1이에요. 그러면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주는 게 피드백이죠. 자, 피드백의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로 돼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1 곱하기 5 곱하기 H2가 되죠. 그래서 5H2가 되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전달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1-5H2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5H2는 얼마죠?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플러스가 될 거고요. 플러스가 될 거고요. H2는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이 되죠. 5가 이항돼서 넘어가면 되니까 H2는 10분의 1이 되죠. 얘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산하는 거예요. 연산. 요거하고 요거 자리 바꿔주면 되죠. 자리 바꿔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을 이항시킨 거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래서 5를 다시 이항하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산수하는 거예요. 산수. 산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전달함수 구하라 그러니까 얘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아니에요. 전향 경로는 하나, 둘이에요. 즉 G1 플러스 G2예요. 그러면 얘 답 아니고요. 얘 답 아니에요. 자, 피드백이 몇 개 있어요? 피드백이. 여러분들이 볼 때 피드백이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만 피드백이 하나 보이죠. 그 피드백이 하나 같지만 사실은 피드백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피드백이 몇 개예요?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피드백이 두 개가 와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한 개. 이건 피드백이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피드백이 두 개 있는 얘가 당연히 뭐가 돼요?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과정 개념만 잡으면 피드백 두 개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답이 2번이구나. 얘는 뭐 답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 출력을 구하래요. 출력.
출력을 구하래요. 그럼 전달함수를 알아야 이제 출력을 구하겠죠. 입력이 지금 2거든요. 출력을 구하래요. 그런데 G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 여기가 0.0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향 경로는 뭐가 있어요? 이거죠. 즉 R분의 C인데 전향 경로는 뭐예요? 그냥 100이에요.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100인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플러스 돼야 되겠죠. 1 플러스 10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 100에다가 0.01이에요. 결국은 요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 돼서 1이 되는 거예요. 1. 1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C는 1을 곱하기 R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R이 2가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2가 되니까 출력은 얼마가 돼요? 2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구하면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달함수가 별게 아니에요. 금방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나면 다음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제어공학에서는 꼭 해야 되고요. 라플라스 역변환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호흐름 선도든 블록 선도든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전기 회로의 전달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우린 전달함수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과도응답에 배울 때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요. 1차 지역에 해석할 때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2차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해서 2차 지역은 잘 안 되니까 1차 지역만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